여행 닷새차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가는 곳은 시레토코 반도에 위치한 라우스초라는 곳인데요. 오호츠크해를 기반 삼아서 60% 정도의 인구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촌 마을입니다. 그 밖에도 온천도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의 목적은 바로 유빙. 홋카이도의 유빙 관광이라 하면 보통 아바시리의 스웨빙선이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의외로 이곳 라오스에서도 유빙 관광선이 운항 중에 있거든요. 사실 아바시리의 쇠빙선 예약해보려고는 했는데요. 그쪽은 인기가 너무나도 많은 관계로 실패했고 유빙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여기 라오스초에서 관광선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약을 해뒀습니다. 여기는 라오스초의 중심가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읍내보다 조금 많이 작은 느낌이에요. 유람선 승선까지 시간이 조금 뜨는 바람에 들린 라오스 신사. 귀여운 오마모리를 잔뜩 팔고 있어요. 저도 범고래가 그려진 오마모리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에 800엔, 가격은 살짝 싸고네요. 신사에 들렀다가 승선 전에 출출한 배도 달랠 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날 영업하고 있던 식당은 오직 이곳 한 군데. 중식집에서 저런 철가방이 보이면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메뉴들을 팔고 있는 곳이에요. 우선은 친구들 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해선 야끼소바랑 소바 세트. 둘 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거는 굴튀김 올라간 부타동. 요것도 맛이 괜찮았어요. 굴이랑 부타도. 이건 오늘 탈 배. 고질라이와 관광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아무래도 시레토코 어딘가에 고질라를 연상시키는 바위가 있는 모양인데 전 못 봐서 진짜 닮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출항 시간에 함께 출항하는 배가 여러 대 있는데요. 한가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배들이 유람선입니다. 저희는 화물선에 유람선을 착각하고 탈 뻔했어요. 이러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유람선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부수며 나아갑니다. 겨울에는 유빙 유람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지만 여름에는 범고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오스의 반대편인 샤리초의 우토로에서는 유빙유를 걷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쪽은 가격이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이런저런 활동이 더 있고 하니까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멀리 흙이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유빙입니다. 이날은 운이 좋아서 배로 15분 정도 떨어진 그네에서부터 유빙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날에는 유빙이 전부 러시아 북쪽으로 후퇴해버려서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이 녀석은 참수리. 이날 본 수리는 총 2종, 참수리랑 흰꼬리 수리였는데요. 흰꼬리 수리가 참수리보다 더 작고 흰색 꼬리 깃이 특징적인 편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이름만 들으면 꼬리가 흰색이면 다 흰꼬리 수리일 것 같은데 참수리도 꼬리가 흰색이에요. 흰꼬리 수리는 꼬리깃만 흰색입니다. 이름값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수리 말고 갈매기랑 까마귀도 종종 보이네요. 저 녀석이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고등어인데요. 배에서 이렇게 고등어를 직접 던져줍니다. 저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한번 부탁드려서 해봤는데요. 철제난간에 손을 박는 바람에 고등어가 눈에 처박혀버렸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갈매기가 채가더라고요. 요게 제가 지금 손에 부딪히는 소리. 또 친절하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웃음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배가 점점 유빙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세빙선도 아닌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360도 어디를 봐도 유빙이 있는 걸 보니까 걱정보다는 감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보기 어렵다는 유빙도 잔뜩 보고 독수리도 많고 해서 요건 대성공이었어요. 시퍼런 바다에 하얀 유빙과 설산 그리고 맹금류까지 있으니까 정말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한가운데 서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가실 수만 있다면 꼭 해보는 걸 추천해요. 라오스를 떠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후렌호였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라면서 추천해주셔서 들렸었습니다. 문제는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해서 영상 남은 게 없네요. 여기는 일본 최동단의 도시 네무로입니다. 최동단인데도 불구하고 석영이 참 예쁘게 지고 있어요. 여기는 온네모토 차시 유적이라고 하는 아이누인들이 전통적으로 요새로 사용하던 곳과 일본의 최동단인 노사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프로 유라시아 최동단이 역이었던 히가시 네무로역에 있었는데요. 2주쯤 뒤에 폐역되는 바람에 현존하는 최동단역은 네무로역입니다. 네무로역에 가면 최동단 인증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동서남북 극단부에 하나씩 있는데요. 전부 모으면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저기에 방문일이 적혀있는 스탬프를 찍었어야 했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들고 와버렸어요. 뭐 언젠가 다시 갈 테니까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네무로는 정말 찍고 돌아오는 느낌이었네요. 이제 다시 쿠시로로 돌아갑니다.
진짜 예쁘다. 앞에 봐. 여기가 최동단인데도 불구하고 돌출된 지형이라서 서쪽으로 탁 트여있다 보니 서경이 정말 잘 보입니다. 저 황혼이 비친 솜사탕 같은 하늘의 색을 참 좋아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서경은 여전히 인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말하고 보니 사족이긴 하네요. 저녁은 쿠시로로 돌아와서 먹었는데요. 레트로한 감성이 어딘가 정겨운 식당이에요. 메뉴는 경양식 느낌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여행 중에 방문한 식당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4명이서 2번 방문해서 대여섯 가지의 메뉴를 시켜봤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여기 백미는 튀김인데요. 치킨가스가 정말 흔히 말하는 겉바삭 쪽에 정석처럼 튀겨져서 상당했습니다. 저도 다음날은 치킨가스를 먹었어요. 같이 주는 저 가스오브시를 얹은 냉두부도 시원하면서 고소한 맛이 잘 나서 좋았고요. 후식으로는 프림을 얹은 커피 푸딩을 내오십니다. 이거는 직접 만든 것 같네요. 쌉쌀하면서 적당히 달달해서 식사를 마무리하기 좋은 메뉴예요. 연로하신 사장님이 혼자서 장사를 하셔서 음식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만큼 또 만족도가 좋아서 쿠시로에 간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이날은 이걸 먹고 방으로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